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착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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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억수로 찹습니다. 예. 그래도 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나마 좀 버틸 만한데, 또 이제 점점 또 12월 말이 다가오고 또 2019년에 또 새해가 밝아오면 또 세찬 바람으로 인해가 또 우리 또 집회하는데 또 힘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짱짱하게 버텨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마스크 끼시는 분 혹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문화제 605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보러 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로라! 사드 가고 평화로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기립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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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가고 평화로라! 사드 가고 평화로라! 사드 가고 평화로라! 예,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그간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3주 만에 처음 촛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감을 좀 잃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언자로 늘 김총환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이 혼자 위원장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제키신다고 일찌감치 오늘 떼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시던 얘기가, 네, 비록 함께 하지 못하나 페이스북으로 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예, 저한테 뽕을 때리셨습니다. 예, 반드시 이것은 차후에 만났을 때 반드시 제가 따져 물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19년도가 시작되는데, 저기 혹시 저 뒤에 차 저거 불 켜졌는 거 혹시 전화하셨습니까? 저래가지고 지금 추운데 전기 다 떨어질 낀데. 예. 여러분들 뭐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만은, 우리 앞으로 우리 함께할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해마다 오는 연말입니다. 연말 올해는 좀 더 뜻깊은 그런 한 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그리고 또 가장 가깝게는 우리 또 별동네 공동체와 그리고 성주 사랑의 열매 함께 교복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또 남은 또 행사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또 따뜻한 행사에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좀 담아서 좀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김총호 위원장님 대신에 2번 타자이신 도반영님께서 첫 번째 순서를 맞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인지 모르고 반을 조금 준비가 덜 됐는데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연말이라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해왔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어떤 건 조금 아직 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준비를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연관이 있고 그것들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최종 결론 비슷하게 이번 주에 트럼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던 중국의 미래 발전 전략 2025였나? 뭐 2050이었나? 그 전략에 2050년까지인가 그때까지 세계 신산업을 발전하겠다라고 했었고 중국은 발표를 했었고 트럼프는 그거 미국 기술을 훔쳐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중단해라 라고 이런 것들로 뜻을 쓰겠었는데 중국은 그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고 또 트럼프의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 중 하나인 미국 농민들의 콩 재배 농가들의 트럼프 지지 기반 중에 하나죠. 콩 재배 농가들이. 그래서 중국 그 콩 최대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그 대두를 갖다가 관세를 먹이던 걸 중국이 취소를 하고 수입 재개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화이제 수소가 나갔고 예측했던 대로 시나리오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되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관계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들로 보여지고 방남 김정은이가 내려오는 것조차도 조금 정부가 예측했는 것 이번 연말 안에 내려온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아직 18일이 남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고 청와대도 공식적이긴 하지만 공식 대변인 논편은 아니지만 뭐 고위직에서 안 된다라는 발표가 났다라고 언론 기사가 났습니다. 그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기미는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과 북한 대표들이 베트남, 몽골에 가서 회람 장소를 갖다 둘러보고 왔다 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김정은의 형 김정남이 죽었을 때 베트남인이 이용되었던 것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안 좋았었는데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서 그것도 풀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즉 베트남도 유력한 장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트럼프는 트위터로 세 곳 중에 하나에서 북미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알려진 게 베트남, 몽골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좀 더 두고 보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형태대로 보면은 북한도
미국도 실무 접촉, 좀 더 나아가서 고위급 접촉보다는 자꾸 고위급 회담만 하면 어그러지고 실무 회담만 하면 어그러지는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톱다운, 제일 높은 지도자끼리 만나서 해결하는 그걸 아마 바라는 것 같고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빛을 보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김종대 의원이 이번 주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내년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남북 관계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벤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뭔지 얘기는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전제하면은 다보스 포럼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적인 어떤 동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전 세계적인 자본가들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자본가들만 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해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로 토의를 매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는 미국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미국이 나서면 당연히 통과되죠. 근데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때도 내년 2월 이후, 3월 이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년 봄 이후 2월, 4월, 5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5월 교황님이 아마 방북을 한다면 그 즈음인데 그 이전에 뭔가 성부를 내고 또 매번 이야기 나왔던 노벨상 같은 경우에도 2월 초에 노벨상 추천이 끝난다고 합니다. 2월 초 이전에 1월 말 2월 초에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런 북미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의회 승인돼야 되는데 의회 승인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역시 내년 2월 초 이전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하면은 거의 그 이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시기가 2월 초 1월 말 그 즈음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마 5월 그 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약을 하고 세계 자본가들이 북한의 대북 제재 예외 조항들로 들어가야지 그 성과들이 미국 기업들에 미쳐가고 그러므로 해서 월가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만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 굉장히 유리해지고 또 트럼프하고 대적한다고 하지만 트럼프에 합력한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반대한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북한을 갖다가 놓칠 수는 없죠. 심지어 북한은 사실은 북한만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바로 인접한 만주, 인접한 연해주, 인접한 시베리아의 개발에 제일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추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기후가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하나가 시베리아가 온난해지는 거고 북극해가 녹아서 북극 항로가 4.4.7 열린다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해주 시베리아 이쪽이 온난화되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옥토 중에 하나가 연해주고 만주입니다. 흥영방송 부근입니다. 전 세계에 손꼽히는 곳이고 그 옆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도 예전에는 그 맘모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시베리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옥토죠. 또 그만큼 지하 자원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못지 않습니다. 먼저 아직은 기후가 좀 받쳐주지 못하니까 북한은 개발하고
북한의 개발은 시너지로 중국이 그토록 바라던 목표 중에 하나인 만주개발로 북한과의 그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 힘으로 러시아는 바라는 연해주도 개발하고 시베리아도 개발하고 이것은 이 부분이야말로 아마도 세계 자본가들이 가장 원하는 개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큰 틀에서는 북한 개방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디테일이나 시간상의 오차들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예측 상황에서 제가 이 무대에 와서 여러 번 예측을 한 것들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에서 맞추어서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연말에 즈음에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역시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횡설수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큰 흐름은 이렇게 되어가고 제대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 하에서 사드 철에도 뭐 크게 그 큰 흐름 하에서는 어쩌면 사드 철에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사드 철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동환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원래 옛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신락 같은 희망은 갖고는 있습니다. 뭐 혹시나 또 안 오더라도 또 내년에 또 보면 되고 어디 멀리 가는 거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다 보면은 또 한반도 주변 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는 대로 우리 한반도가 바라는 대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자손들은 또 새로운 또 100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많은 연구가들이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를 쏘아올리는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죠. 했는데 일본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서 전문학적인 돈을 들여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로켓을 발사해서 쏘아 올리는데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8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갖고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에서 처음에 그 쏘아 올린 로켓이 뭡니까 그게? 소유주. 소유주 아니 대한민국에서 쏘아 올린 무슨 위성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처음에 한 8년 전에 그때 러시아에서 로켓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쏘아 올린 그 로켓도 사실은 처음에 1차, 2차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8년 만에 완성시켜서 쏘아 올린 발사체는 한 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과거 일본이 사용했던 그 돈에 비해서 크게 쓰지 않은 비용으로 많은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성공을 했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린다네요. 로켓 발사해서 쏘아 올리는데 그런데 2년을 앞당겼는데 이거조차도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난 후에 우리나라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선진국들에게 그렇게 기술을 좀 이전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선진국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선진국들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쉬운 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원이 부족하답니다. 러시아에서도 와가지고 한국이 그동안 발전했는 로켓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에 로켓 연구할 때 우리랑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고 미국 나사에서조차
2022년도까지 너가 나사와 같이 우주정거장 개발하는데 함께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항공우주국 같은 기관도 없고, 그리고 뭐 예산도 없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분들이 로켓을 디자인할 때도 인터넷을 보고 공부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로켓을 개발해서 발사해서 성공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있었는 게 아닐까. 그 성공하신 그분들에게 좀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도 우주 항공 분야에 지금부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가 우주 개발에 이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다음 순서는 이분 직함이 여러 가지라 가지고, 예, 전국 농민회 송주군 회장 이재동님, 예,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가 괜찮습니다. 박수가 신찬타네요, 사회자. 예. 순서가 없다길래. 먼저, 태안 서부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이 이제 또 이렇게 산재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비정규직이죠, 그죠? 참, 우리 사회에 참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쭉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공농성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12월 달에. 예, IMF를 겪었었죠, 그죠? 이 IMF 이후에 이 비정규직 문제, 이 국부의 해외 유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97년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노동법 날치기 통과하고 이러면서, 비정규직 문제, 탄력 근로제 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비정규직이 이제 쭉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은 IMF를 누가 조장했습니까? 미국이 조장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 그 금융법으로 딱 정해놨었어요. 외국 자본은 25% 이상 못한다. 그러니까 정권시장에도 못 들어오고, 기업에 투자하려 해도 25%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배권을 행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국의 그런 자본을 저거 마음대로 해먹기 위해서 외환위기를 조장시키는 거예요. 조장시켜서 결국은 IMF 총재인 깡더시가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깡더시는 IMF를 미국이 자지우지하거든. 저거 마음대로 하거든요. 와서 얼음장 놓고 또 뻥치고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주식시장 50% 이상까지 다 풀어주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인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직 IMF 구제 금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이 아주 힘든 상황으로 계속 내몰려가고 있고, 또 계속 그걸 좀 개선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지배주주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배당을 요구를 합니다. 정권시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배당을 챙겨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대기업들을 그렇고 일반 기업들이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주들 배당 챙겨주기 바빠서 계속 일자리도 줄어들고, 연구 개발을 안 하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그러면서 계속 비정규직하고 단순 노동자들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런 국부가 계속 해외 투기 자본들한테, 미국 월가의 자본가들한테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고, 그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월가 자본들과 미국의 정치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 지금 거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빈이 삼창강
계속 가고 있는데 뭐 들리는 말로 미국에서 최소한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한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을 미군 주둔 비용으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예. 뭐 사드 이번에는 뭐 전략자산 운용비 해가지고 사드 관련한 이런 자금들도 더 내놔라. 저거들 말로는 소위 말하는 동맹국인데 저거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더 내놔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군 기지가 있는데 돈 주면서까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가도 그렇고 일본 가도 그렇고 저 독일 가도 그렇고 해외 파병 미군들이 거기에 뭐 시설 사용, 토지 사용료 이런 걸 주고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하지, 그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외에 군대를 파견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왜 그럴까요? 식민지 맞죠, 그죠? 이게 사실상 식민지 맞아요. 작전 통제권도 없고 외국 군대가 와가 있는데 돈 줘가면서 또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있고 예. 필리핀만 해도 그 필리핀에 그 오랫동안 주둔했던 미군들 다 쫓아냈었잖아요. 쫓아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쫓아내기 전에는 필리핀도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이 필요하니까 이 태평양에 자기들의 이익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은 토지 사용료 뭐 이런 거 다 주면서 임대료 주면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요새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오늘 금은정 씨가 공유해서 올려놓은 글들도 봤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저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내년부터 그 군무원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가 일하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이전에는 유급 휴가를 줬었는데 이제부터 무급 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협박도 하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챙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왜 주둔합니까? 진짜로 뭐 우리 지켜주려고 합니까? 아니지요. 뭐 역대 미국의 높은 직함에 있었던 사람들도 한국에 전쟁이 나고 우리가 통일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좋아 안 합니다. 통일되는 거 다 반대하고 있고 전쟁이 나도 자기들은 하나도 안 죽으려고 미군들 빼고 민간인들 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주한미군이 해방되고 나서부터 지금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 우리가 가진 역사적 적폐입니다. 뭐 뻑하면은 전시작전권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방위비는 분담금 계속 올리고 그런 장난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불필요한 쓸데없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거는 통일이 안 돼서 그렇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가 주체성이 없어서 그렇고 자주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나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이 사드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한국의 정치권이 그리고 이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질질 끌려가면서 살 것인가?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제가 그 세종시 옆에 오송에 얼마 전에 KT 사고 났던 오송의 식약처 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갑자기 추워갖고 예 이제 줄여가지고 식약처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식품의약청에서 이 처로 바뀌면서 지금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는 하여튼 뭐 대형 식중독 사고 터지고 이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따로 좀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정진을 더욱더 잘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분리해가지고 지금까지 더 많은 사고들을 불러왔고 지금 현재는 GMO 농산물 표시제를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청원에서 할 때 진짜 단기간에 21만 명 넘는 숫자가 그 표시제 반대한다고 글도 올리고 서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오히려 표시제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 8월 달입니까? 그때 처음 발표가 났었는데 GMO 감자 수입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GMO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카길이나 그 농식품 기업들 있잖아요. 몬산토나 이런 데서 미국의 농식품 기업들한테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 학자들을 이용해서 건강에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나라에서 GMO 관련한 실험들을 하면서 아주 위험하다. 진짜로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인구 증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GMO와 관련해서 GMO를 먹인 식품을 먹인 실험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출산율, 사산율, 기형아율 이런 게 엄청나게 높이 나옵니다. 기본 3분의 1 이상씩 높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럽에는 완전 표시제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GMO 관련한 거는 일체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 한번 했지 싶은데 우크라이나 내전 벌어져서 전쟁하고 할 때 CIA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최대 밀 생산지거든요. 근데 그 GMO 밀 생산하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김성훈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가서 보고 와서 그럴 정도로 러시아는 그 GMO 밀을 못하게 하려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싸움을 붙었던 거고 그런 얘기 그런 정도로 싫어합니다. 미국만 가도 GMO 반대 세력들이 있고 미국의 주식이 뭡니까? 밀이잖아요. 미국에서 GMO 밀은 생산 안 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그걸 주식으로 쓰진 않아요. 전에 작년인가 한번 미국 내에서 그 자생한 그 GMO 밀이 한번 발견이 돼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거는 안 처먹으면서 저거는 그거 딴 데 가가 만들어 가지고는 외국으로 다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그 사료용 곡물의 GMO는 표시하는 걸로 김영건 의원이 이제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 이렇게 올려놨던데 실제로 사람이 먹는 거에도 다 완전 표시제를 해야 됩니다. 알고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건강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내 몸에 안 좋은 거를 나도 모르게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표시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식약처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GMO 감자 이게 이제 튀김용 재료로 들어가는데 햄버거집 이런 데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GMO 감자가 보통 감자를 튀기거나 이런 거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이 GMO 감자는 색이 그대로 뽀얗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든 박사도 이게 안전한지 어떤지 나도 모른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지는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식약처에서 괜찮답니다. 무슨 근거로 괜찮다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괜찮대요. 예. 그런 일들이 또 벌어져가 있고. 그래서 이 GMO와 관련해서 사실은 GMO를 만드는 가장 큰 회사가 몬산토고 이런데, 이 또 미국 기업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종자의 80%를 아마 몬산토에서 지금 장악해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97년 아이버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던 서울 종묘부터 시작해갖고 종묘 회사들이 그때 다 외국계 기업으로 한 90% 가까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종자를 장악하고 건강에 안 좋은 이런 GMO 농산물을 수출하고 우리는 그런 거 표시도 못하게 하고, 예. 아까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철저하게 미국한테 유린당하는, 식약처가 그런 덜러리를 쓰는 이유는 그 미국의 정치적 압박들을 받겠죠.
예, 아까 누가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식민지가 맞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표 안 나지. 옛날에는 총칼로 위배해서 나라를 빼앗아가고 했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식민지를 만듭니다. 돈 벌어놓으면 반틈는 게 가져가지요. 증권시장에서 매년 50조가 넘는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요. 네. 돈으로, 자본으로 지금은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사드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고,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대북 문제, 지금 북미 관계 문제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미국 놈들이 트럼프가 또 미국의 금융 자본들이 북한에서의 개발금 이런 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저거는 안고 따나면서 계속 요구만 하고 북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힘들 거라는 최소한 대북 제재나 뭐 종전선언이나 이 정도 뭔가가 나와야지 그 이상 진행이 좀 될 거다 이런 좀 생각들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드 배치철에 투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합니다. 예, 하여튼 계속 똑바로 차리고 우리 또 돌아가는 사장들 봐가면서 이 평화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 이재동 전국 농민회 성주군 회장이신 이재동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누가 나와서 발언하면 빨리 잘라라 했는데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시놓고 오늘 좀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 같아서 계속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미국은 철저히 자국을 위한 국가 이기주의를 합니다. 어떻게 돈 낸 사람이 을이 되고 돈 받은 놈들이 갑이 됩니까? 우리나라 권력자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죠. 갑질. 우리도 미국을 상대로 갑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처. 국민들의 먹을거리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책임져야 할 시각처에서 먹는 것 갖고 그 지랄하는 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욕이 있다면 욕을 해서 다 퍼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국의 몬산토라든지 그 카길이라든지 이런 미국 대기업에서 돈을 받고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미국 편을 들어준다는 거, 그 사람들의 국정은 과연 어디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한번 확인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될까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노래 부르셔야죠. 네. 오늘 우리 영상 감독님시자 우리 사드 배치철의 성주투쟁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유동인님께서 오늘 또 김충환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다는 그 틈을 이용하여 노래 한 곡 하신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자 따시겠죠? 이 중공군 모자 같죠? 이거 사료회사에서 나온 모자입니다. 아까 GMO로 만드는 사료 그런 회사들에서 나온 모자인데 따십니다 일단은. 그리고 잠깐 해서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이 안 돼서 좀 답답하죠.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방남하려고 하면은 뭔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큰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무조건 방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핵 폐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입장들을 가지고 한국 쪽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쪽은 그걸 받아서 미국 쪽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아직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종전선언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풀리면 종전선언까지 안 가도 좋다라는 입장을 지금 북한은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혹시 골드아치 신드롬이란 거 아십니까? 골드아치라 그러면은 왜 맥도날드에 이렇게 있잖아요. 노란 이렇게 그걸 골드아치라 그러는데 그럼 미국 기업들이 어느 국가에 들어갔을 때는 그 기업들이 있을 때는 그 국가와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있죠. 그걸 뭐 골드아치인데 특히 맥도날드를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오면은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그 북한하고의 어떤 경제협력이라는 이런 걸 해놓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누가 이 카메라를 좀 잡아주실 수 있겠어요? 예. 우리의 경제적 국가적 어떤 경제적 부라든지 그런 것들 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강해진다 그래서 서민들이나 또는 민중들이 꼭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식이나 북유럽식의 어떤 이런 발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일본식 발전들도 있죠. 일본은 국가는 강합니다, 매우. 근데 일본의 국민들이 그렇게 잘 산다고 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별동네 공동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협동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가져야만 어떤 서민들이나 민중들의 삶의 질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한다면 우리가 경제 뭐 십몇 프로씩 막 성장할 때도 노동자한테 별로 잘 살지 못했어요. 농민도 별로 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 하죠. 경제 성장이 너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또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길드라든지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들이 워낙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그런데 1600년도 700년도부터 발전해 있었거든요. 그런 기반들이 그런 어떤 그들의 삶의 질들을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몬산토는 나는 어디 가서 식품을 살 때 미제는 딱 항상 제외를 하는데 앞으로는 잘못하면 독일산도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몬산토는 바이엘 독일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떤 바이엘이 지금 약품 그리고 식품과 연결돼서 자기들 농약만 써야지 거의 듣고 뭐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예,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남자 노래까 남자 노래. 민들레 올시네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봄을 드리겠습니다.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앉아있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내리며 밀려온 그리움 우리는 들길에 홀로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걸었지. 산능성의 진력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님의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강바람 타고 내 곁으로 간다. 삼등성 위에 해질녘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님의 두 눈 속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헐헐 내 곁으로 간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헐헐 내 곁으로 간다. 감사합니다. 앵콜 하지 마이소. 앵콜 하지 춥습니다. 예.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유동인 대변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송혜 아저씨가 성주 오시면 사드 배치철의 성주 투쟁이 대표로 가시랍니까? 아니면 별동네 공동체 대표로 가시랍니까? 무대 한번 올라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또 전현미 씨 계셨으면 난 그때 본선까지 올라갔는데 라고 또 하셨을 텐데. 예.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그때 부대에서 제가 제대했다라고 성주 읍사무소로 이제 뭐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야 이제 군대 갔다 이제 복귀했으니까 야 이제 주소리를 옮기고 뭐 이런 절차가 있답니다. 있는데 저는 그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부대에서 안 해줬답니다. 그래가 약 한 달 동안 제가 국적과 신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 검찰에서 전화 와가지고 누구냐고 묻길래 예 누구입니다 하니까 여기 검찰청인데 잠깐 와야 된다 하면서 왜 가야 되냐 그래 물으니까 제대 신고를 안 했다고 그 얘기 안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들 일단은 저는 이제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된 상태라서 읍사무소에서 나를 고발했어요. 예. 그래 고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 가서 소명을 해야 되니까 오래요. 갔는데 그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 군대 물도 덜 빠진 상태라서 용기 있게 아니 뭐 이런 거 갖고 오라가라 말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막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보니까 팔이 다 묶기가 이래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구나 싶어서 고분고분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검사가 저보고 했던 얘기 기억이 납니다. 저보고 뭘 이제 그 소명하라고 반성문 같은 거 적어오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무지로 인해 발생된 일이오니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적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딱 읽더니 검사 양반이 하신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모르면 죄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떠오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도 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미래 지금보다 더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더 많은
생각들과 많은 배움들과 많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우리가 아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면 또 그분들이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무지로 인해서 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식한 저를 일깨워 주신 그때 그 검사 양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김명님 무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유일하게 없는 게 그 머리가 조금 이렇게 많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모자라는데 여러분 머리 좀 보태주십시오. 썰마. 아무리 춥지만 그래도 좀 가슴도 열고 소리도 좀 지르고 손도 시렵긴 하지만 좀 박수 치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소리도 한번 좀 질러 볼까요? 그대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우리 다 지나간 대로 그런 뭐죠? 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이렇습니까?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
고맙습니다.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지만 적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 적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적폐를 적폐를 정산하라! 적폐를 정산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등하고 평화라!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등하고 평화라! 자, 고맙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민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리모컨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얼라들을 너무 가지 마라. 내가 걸어왔고 네가 걸어왔던 길이다. 아, 코가 찡해.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너무 탓하지 마라. 진짜 머리 따뜻해. 내가 걸어갈 머리 길이고 따뜻해? 네가 걸어갈 길이다.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자는 얘기겠죠. 나수님이 우리 칭찬해주겠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라수? 우리를 또 라수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는 우리 촛불님들 이제 일라이사. 일라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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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씨가 예 아까 시작할 때보다 좀 더 찹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자 구호 준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가고 평화로라. 사등하고 평화라! 사드가고 평화로라. 사등하고 평화라! 사드가고 평화로라. 사등하고 평화라!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예 의자는 요로 좀 빼놔놔 버려서 그냥 예 의자는 안 들어오지 말고 예. 와, 아, 20분에 개업식 한다고. 의자 좀 눈에 고통 괴로움 한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605회차 성주촛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다빈이랑 꼬마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예. 아빠 아닌데? 꼬마 아니랍니다. 자리만 나오면 나오는 구호가 아니야. 준비됐냐?